올해 장이 생각보다 진짜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근거가 이런 거예요. 오늘 지수가 거래소가 마이너스 0.5% 빠지고 코스닥이 거의 1%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미국이 20% 오를 때 우리는 10% 떨어졌잖아요. 그 갭이 30%야. 올해 그 갭이 메꿔지는 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날씨 왔어요. 네. 뭐 하고 계신가요? 일단 날씨가 저한테 전해준 네. 어제의 빅 이벤트. 빅 이벤트죠. 왜냐면 사람이 적으면 상금이 커진다는,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재미를 약간 가미를 시키는데요. 오늘 마감을 시켰습니다. 방금. 그래서 정확히 24시간 동안 열어놨고요. 11분이 3개의 영상에, 강남 아저씨 가장 최근 영상, 그리고 슈퍼김 미세무사 TV의 교토마라톤 1편, 2편, 3개의 영상에 정확히 11분이 인증을 해주셨어요. 박수!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100만원 나누기 n분의 1로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한 9만원 돈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10만원을 채우겠습니다. 11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이미 월간 강연회가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벤트가 제가 풀마라톤 뛴 거를 기념하는 이벤트는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근사치 맞추기로 상품을 드렸고, 이번에는 사실 우리 밸런스드 아카데미 월간 강연회 보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기념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우리 바쁘지만 바쁜 라이씨가 직접 11분의 당첨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10만원 상품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달 4월 5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초대해 드릴 테니까 강연회에 와서 강연도 들으시고, 강연회 끝나고 저녁 식사를 이세무사와 그리고 참여자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마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4월달 이세무사 강연에 참여하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면은 다음 달 4월 5일 날 오셔서 강연에 듣고 식사하시면 되고, 노! 저는 현금이 좋아요! 하신다면 바로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정리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 앞서서 보여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2%가 빠졌어요. 굉장히 안 좋은 차트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예요. 어떤 차트냐면 이평선 다 깨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올 거야? 뭐 이런 차트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차트로 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를 보면 역시 오늘 미국도 2% 빠졌으니까 당연히 일본도 2%가 빠졌습니다. 역시 모든 이평선들을 다 깨고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갈 거야? 뭐 이런 좀 불안한 차트로 미국, 일본 마감을 했죠. 그런데 우리 증시는 이들보단 나았다. 이들보단 나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작년은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는 더 떨어지고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찔끔 따라가고,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오히려 일본, 대만은 미국과 흡사하게 따라갔고 우리는 미국과는 완전 반대로 움직일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도 미국하고 반대로 움직여. 어떻게?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는 잘 버티고 심지어 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청개구리가 됐다. 근데 그 청개구리가 계속 나쁜 쪽으로만 하는 게 청개구리가 아니잖아. 그냥 반대로 하는 게 청개구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작년에는 오를 때 우리가 떨어져서 청개구리 밉상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청개구리 이쁜 짓을 하고 있다. 왜?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버티지? 오늘 미국 떨어져서 일본도 2% 빠졌는데? 근데 우리는 왜 거래소가 0.49밖에 안 빠졌지? 이런 의문을 갖고 저는 지금 계속 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월달 초에 저점, 2월 초 저점, 3월 초 저점이 계속 지켜지는, 그리고 또 이평선이 모여있는 수렴 구간. 그래서 물론 수렴 구간이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잘 버티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러다가 다른 나라가 올라가면 또 강하게 올라가고, 다른 나라 떨어지면 잘 버티고, 작년과는 완전히 반대죠. 글로벌 증시 청개구리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말 안 듣는 못된 청개구리였다면 올해는 이쁜 청개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또 하나는, 거래소는 그랬는데 코스닥은 거래소랑 또 반대야. 물론 반대라고 표현하기보단 거래소보다 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 지금 거래소는
3월달 4거래일 동안 3월달에 거래일 수가 지금 4번이었는데 4번 다 3월 4일 화요일도 빠졌고 오늘 3월 7일 금요일도 빠졌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건 양선이냐 음선이냐인데 3월달에 지금 양선만 4개예요 거래소는. 그래서 제가 잘 버틴다 하는 건데 반대로 코스닥은 잘 못 버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시잖아요 둘 다. 하나는 거래소고 하나는 코스닥이니까. 그럼 거래소는 잘 버티고 코스닥은 못 버티면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티는 건가요? 했을 때 네라고 할 수 있어야죠. 왜? 아니 여러분들이 집이 2채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는 강남에 50억짜리야. 한 채는 지방에 3억짜리야. 근데 3억짜리는 3년 동안 안 올랐어. 근데 50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3년 동안 30%가 올랐어. 40억에서 50억 올랐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값은 올랐습니까? 했을 때 아유 별로 그래요. 강남 집값 올랐잖아요. 아 근데 저 지방에 3억짜리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럴 사람 없다라는 거지. 왜? 우리는 늘 평균값으로 더 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거래소는 좋고 코스닥이 안 좋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좋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가 코스닥을 따라갈 확률과 코스닥이 거래소를 따라갈 확률 중에 당연히 막내가 맏형을 따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 특히 3월 첫 거래일부터 거래소는 4번의 양선이 나왔고 코스닥은 그 4거래일 중에 한 번의 양선이 나왔지만 서로 움직임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약했지만 평균값으로 시총으로 본다면 그래도 괜찮아. 한국 증시 그래도 괜찮아.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지수보다 살짝 더 빠지는 수준, SK하이닉스는 보합 양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양선 1% 상승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시총 9위고요. 야, 여기 네이버 꺾겠는데? 네이버 꺾으면 제가 좋아하는 시총 8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카오가 잘 나갈 때 둘 다 시총 탑10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산주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9위까지 올라와 있고 하나오션이 조선 플러스 방산이 시총 13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그룹주 플러스 방산주 플러스 조선주가 아직도 안 끝났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역사적 신고가 또 찍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의 2022년부터 보면은 주가가 지금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근데 제가 월간 강연회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유료로 보시면 예전 것도 아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22년 이때부터 그냥 한국항공우주를 왜 사요? 그때 시총 비슷할 때부터 5조짜리 비슷할 때부터 5조짜리 비슷할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30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상승주이자 성장주인데 이제 순환매로서 어제 설명 한번 드렸죠. 순환매로서 어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런 걸 뭐라 그랬죠? 순환매. 근데 순환매가 대장주가 다시 또 올라? 와, 그럼 그 산업, 그 업종은 죽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원래 순환매가 돌다가 대장주로 다시 바텀이 안 올라가면, 안 넘어가면, 그러다가 그게 마지막 불꽃일 수 있는데, 오늘 다시 또 넘어왔어요, 대장주한테. 코스피 200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 시스템도 오늘 또 상승을 했네요. 하나그룹주 플러스 방산주. 현대제철, 철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말했고, LG화학, 화학주 지금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학 이런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화학주.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야. LG화학은 화학주로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로 올랐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현대제철이 올랐잖아. 현대제철 8%. 현대제철 8%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로 오른 거구나. 롯데케미칼 7%에서 LG화학은 화학주로 오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도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이 7%씩 올랐으니까
2차전지가 오늘 엄청 좋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 2차전지가 나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차전지가 좋았는지 나쁜지 보려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보면 돼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3% 올랐고 에코프로가 1% 올랐어요. 그럼 나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표현과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주인데 걔네들이 7%씩 올랐어라는 표현은 다른 얘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올랐으니까 화학주가 좋고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이가 올랐으니까 현대제철이? 제철이 누구지? 제철아 들었어 제철아? 현대제철이가 올랐으니까 이게 철강주가 올랐다라고 해석을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2차전지로 뭉뚱 그려버리면. 예를 들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는데 하나시스템만 올랐으니까 당연히 방산주가 올랐다고도 할 수 있고 플러스 한화주가 올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애들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화학주가 오른 거고 또 여기 한화 있잖아. 그러니까 한화주가 올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한화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올랐으니까 방산이 올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 또는 TC스틸 이런 2차전들이 좀 섞여 있어요. 하지만 7%랑 1, 2%의 상승은 다르잖아요.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오늘 코스피 200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한화주, 방산주, 철강주 거기에 걔네만큼은 못 미치지만 2차전지도 살짝 올랐어 정도.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거래대금에서도 하나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래서 이게 약간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인가? 근데 마지막 불꽃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양초가 이만한 양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불꽃은 요만하겠죠. 그런데 양초가 막 이만한 거야. 이만하면 마지막 양초가 이만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불꽃의 크기가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방산주가 워낙 오랫동안 워낙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끝인가라는 게 끝인가라는 게 한 달씩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대단하다. 근데 한번 꺾여서 고점을 못 뚫는 시기가 오면은 당연히 이제 얘는 아닌가 보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역사적 신고가 친 날인데 오늘 끝인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의심은 하지만 아직도 가고 있네. 다음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을 봐도 하나시스템 10% 올랐고 거래대금이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많은 1조가 거래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가 올랐고 거래대금 6천억인데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거래됐고요. MD바이오스는 오늘 첫 거래일.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거래가 많이 됐죠. 실제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 보면 지금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오랜만에 됐고 하나오션도 있었고 알테오젠이 좀 아쉽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도 5%가 떨어졌는데 오늘도 5%가 떨어지면서 알테오젠은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다시 또 헤맨다. 또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올릭스는 오늘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고점이 플러스 18%, 저점이 마이너스 종가 10%. 그러면 진폭이 거의 30%잖아요. 이 고점에서 만약에 오늘 사신 분이 있고 종가까지 안 팔았다면 1억이 실천돼 있죠. 30% 빠졌으니까.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도 거래가 최근에 많이 형성되고 있는 방산주.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 다 설명이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 등락현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등락현황. 자, 오늘도 상한가 한 종목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AI 쪽 반도체에서 좀 이미지 강한 종목인데 오늘 22% 상승 급반등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철강주죠. 포스코 철강주 2천억짜리 17% 올랐고 파이버 프로 최근에 방산주 중소형주 쪽으로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 방산 중소형주 16% 올랐고요. 5천억짜리 하나 머티리얼즈 12% 상승. 그래서 오늘 반도체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시스템 7조짜리 하나 그룹주 플러스 방산주 현대제철 4조짜리 현대 그룹주 플러스 철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3조짜리 시총 9위까지 올라온 하나 그룹주 플러스 방산주 포스코 엠텍 역시 포스코 그룹주 LG화학이 오늘 7% 오르면서 역시 탑 30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총이 엄청 큰 애들이 많아요. 탑 30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3조죠. LG화학이 17조죠. 포스코 홀딩스가 26조죠. 롯데케미칼이 3조 8천억.
현대 제철이 4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장이 거래소 코스닥이 마이너스였지만 이렇게 아사리판 무슨 500억짜리만 움직이고 1000억짜리만 움직이는 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장이 생각보다 진짜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근거가 이런 거예요. 오늘 지수가 거래소가 마이너스 0.5% 빠지고 코스닥이 거의 1%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30조짜리, 20조짜리, 10조짜리, 5조짜리가 탑 30에 딱딱 들어가 있어.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쪼무레기들 자금 말고 큰 자금들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랑 똑같은 거래 시간을 갖고 있는 일본이 떨어져도, 아니 일본이 2% 떨어지면 작년에는 일본 떨어지는 것도 눈치 봤거든요. 작년에는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우리만 그냥 얘가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고. 근데 올해는 미국이 떨어졌어. 근데 우리 장이 아침에 잘 출발해 적당히. 근데 장중 내내 일본이 2% 이상 떨어졌어. 근데도 그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탑 30에 보니까 시총 30조, 20조, 10조짜리 막 들어가 있어. 아, 이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한국 경제가 안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막 자영업자들 자꾸 폐업하고 대통령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게 불편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 걱정하시는, 물론 걱정이 잘못된 건 아닌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팩트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여요. 먼저. 코로나 때 우리 밥이 2명 이상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 폐업했단 말이야. 아무도 해외를 못 갔죠?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죠? 그런데 시장은 날아갔잖아. 왜? 이제 곧 괜찮아지겠지. 악재가 다 반영된 다음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에 악재가 너무 많이 반영됐어. 작년에. 그러니까 뭐 일본, 미국이 20% 오를 때 우리는 10% 떨어졌잖아요. 그 갭이 30%야. 올해 그 갭이 메꿔지는 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연회 내일 오시는 분들, 내일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장 끝나고 또 종목도 더 열심히 볼 거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이제 또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달 이렇게 수강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도 유튜브에서는 초대를 못 했거든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다 고객이 다 찾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래서 다음 달 4월 5일 강연에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그 빅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11분이 있기 때문에 그 11분들은 내일 라이 씨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강연에 오실 거예요. 강연에만 오는 거로만 하면 10만원, 나 같아도 10만원 받겠다. 왜? 영상 보는 게 5만원이거든? 그러면 강연에 안 오고 10만원 받고 영상 5만원 내고 보면 되잖아. 그런데 강연에만 오는 게 아니고 강연에 끝나고 제가 식사비는 당연히 다 대접을 하는 거니까 한 10만원 상당의 식사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뭐 그날 안 돼서 또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지방이라서 하는 분들은 바로 10만원 상품권을 원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슬픈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년 배고프다 될 거야. 화이팅!